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한 주간 쌓여있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는 시간이죠. 상담소 오픈했습니다.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쌓여 있으실 텐데요. 그런 고민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자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기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을 가만히 냅두면 안 돼요. 추가 매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고요. 그리고 먼저 함부로 추가매수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추가매수 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다행이죠.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추가매수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시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전화 주셔가지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여러분들이 알려주신다면은 저희가 다시 상담을 진행을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문자 상담은 샵 398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유료 문자이기 때문에 100원이 든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전화가 메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화 상담을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제가 1시간 동안 진행을 할 텐데 1시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너무 아쉽다. 상담 못했는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2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종목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는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주셔도 좋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역시나 출발을 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을 알아보기 앞서서는요. 우리 항상 해야 되는 게 뭐죠? 역시나 해외 증시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 해외를 보게 되면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0.07% 정도 이렇게 약간 올라가는 모습이긴 했는데 어쨌든 위쪽에서 이렇게 약간 머물고 있는 모습이죠. 이도저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서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비해서 나스닥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랑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좀 빠지고 코스닥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다우존스가 좀 버티고 나스닥이 빠지고 있어요. 오히려 기술주들이 조금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는 테마 장세가 많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죠. 요즘에 이제 개별 종목들이 막 급등 나오고 대형주보다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형주들 중에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너무 많고 그게 이제 시세를 계속 내는 경우들도 많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의 흐름이 좀 잘 보여지는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그런 쪽보다는 대형주의 움직임들이 좀 더 강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이제 새해가 밝았잖아요. 2024년이 딱 들어오자마자 맞아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우려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금리가 작년까지 계속해서 올라와 있는 것이 고금리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높아진 금리가 아무래도 이자 부담이 하루하루 그리고 한 달, 2달 지나가다 보면은 계속 부담이 쌓여 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이자를 한 달 내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이걸 막 3개월, 6개월, 1년 내려고 하면은 그 비용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누적이 되어 가지고는 점점 피로감으로 다가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본이 이렇게 좀 탄탄한 대형주들보다는 기술주라고 하죠. 정말 투자금이 필요하고 정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스닥이 조금 밀리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좀 빠지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 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조정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조정을 줘야지만 1월이 좋을 건데 1월, 2월 이렇게 해서 상승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조정 안 주고 올라가면은 이거 별로 안 좋다. 나중에 뒤에 뒷북 치면서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그 조정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 조정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나쁜 건 아니에요. 주가가 빠진다라는 것을 나쁠 때가 언제냐면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계속 빠질 때 우리가 주가 조정을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사실상 빠질 가능성보다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또는 여기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려가진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내려간다라는 것을 다시 올라간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매수의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나 전화 상담 부끄러워요. 그 전화 상담 해갖고 내가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에이 안 해야지 대충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도 있는데 요즘 같은 시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작년 11월부터 말씀을 드렸죠. 공매도 금지가 되고 난 다음부터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뛰어 올라가니까 추가 매수라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안 해야 되는 종목들을 함부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다. 그러니까 상담을 받아서 조언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계좌가 지금 망가졌다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거 복구시키려면은 여러분들 힘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 바닥주들이
종목들이 급등 나오는 이런 타이밍에는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들 상담 참여한다 해가지고 저한테 돈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드린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요, 어쨌든 위로 상반기는 위쪽으로 뚫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시기는요, 총선이 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총선 전후가 될 것 같은데 빠르면은 3월 정도에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고요. 느리면은 한 5월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매도 금지 기간이 6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6월 전에 고점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고점이 만들어지는 그 시기까지가 우리가 계좌를 복구시킬 수도 있고 내가 현금이 있다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 포인트는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뭐 지수에 투자하고 계시거나 그러니까 지수 레버리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또는 뭐 삼성전자만 내가 완전히 몰빵이 되어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냐 보다도 개별 종목들이 얼마나 올라가냐의 장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지수의 움직임에 연연할 필요까지는 없고 지수가 뭐 2,900을 갈까요? 3,000을 갈까요? 2,800을 갈까요?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적당히 머물러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머물러 준다는 것 자체가 시장이 죽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테마가 계속 형성이 된다는 거고 그러면 내 종목도 갑자기 올라가는 거죠. 요즘에 이런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바닥 종목을 들고 있는 분들 중에서 딴 거 많이 튀어오르는데 내 건 안 가요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 거 안 가다 보니까 이거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옮기는 거 어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총선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 테마, 대선 테마, 그리고 총선 테마 이런 선거 테마들이요.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 기업은 이거 지금 내 기업은요 뭐 반도체 어쩌고저쩌고 뭐 디스플레이 어쩌고저쩌고인데요. 그쪽이 지금 뭔가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난 태양광 관련주 샀는데 뭐 이야기가 없어요. 5G 관련주 샀는데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올라갈 기미가 전혀 없어요 라고 할 때 갑작스럽게 정책 테마로 엮인다든지 갑작스럽게 인물 테마죠. 인물과 어떻게 엮여가지고는 인맥 관련주로 급등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에서 어떤 거래량의 흐름과 어떤 차트 모양을 만드는가를 보면서 추가 매수가 필요한 종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요즘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진짜 상담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2월에 감사보고서 시즌이 옵니다. 또 그때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 주가 하락이라던가 또는 거래 정지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월까지는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모르고 가만히 있다가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그때 대사에 상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이고 한가 맞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늦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제가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회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 잘 보셨죠? 이번 주 강연은 제가 새해 첫 강연으로 강남과 안산으로 갑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기운과 복을 드리러 가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토요일 오후 1시죠.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제가 강남으로 갑니다. 강남에 있는 선능 워크토크라는 곳이 있어요. 상제리제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많은 분들 강연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냥 오시면은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접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오셔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지나가다 들리셔도 아무 상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안산에서도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일요일이죠. 안산에서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안산에서는 대동서적 하면은 거의 다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동서적 건물 안산 북스터디라는 곳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내일은 오후 1시에 안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지금 또 많이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받으면서 바로 상담을 진행해서 여러분들 고민들 날려드리도록 하고요. 많이 전화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빨리 해드리면서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합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롯데 칠성이고요. 네, 예, 13만 4천 원에 80%를 갖고 있거든요. 13만 4천 원에 4천 원에 80%요. 80%요. 예, 근데 현재 지금 상황이 네, 계속 떨어지는 추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6월 달인가 5월 달에 샀는데 네, 지금 현재 막 떨어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네. 롯데가 지금 계속 안 좋은 소리만 계속 얘기 나와가지고 현재 어떻게 될 건지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일단 그 질문이 이제 우리가 네. 주식하는 분들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앞으로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한 가지 네네. 딱 짚고 넘어간다면요. 그 질문이 제일 두루뭉실한 질문이에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라는 말이 도대체 얼마까지 앞을 이야기하는 건지가 저희가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동상이몽이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롯데칠성이라고 하는 이 기업을 앞으로 멀리 바라본다면은 당연히 좋은 기업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식량 관련주기도 하고 식품 관련주기도 하고 식품 우리가 평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핸드폰이야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을 계속 쓰면 되지만 먹는 거야 먹고 나면 또 사 먹어야 되고 또 사 먹어야 되고 하는 소비 형태가 계속 이렇게 소멸되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죠? 네네. 컴퓨터라든가 TV라든가 냉장고라 이런 것들은 사놓으면은 10년도 쓰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주 멀리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기업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대답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단기적으로 6개월인지 3개월인지 1년인지 2년인지 이걸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제일 두루뭉실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별로 답을 해드리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질문을 떠나가지고 주식에 대한 기초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초는 수익 나면 판다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수익 났는데 안 팔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기초 단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게 되고 이거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가져가는 게 좋을까? 떨어지면서 안 좋은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잘못 산 거 아닌가? 내가 지난번에 팔 걸 그랬나? 지금 팔려고 하니까 억울한데 에이 지난번에 내가 수익 한 9% 났을 때 팔 거를 지금 팔려고 하니까는 한 10%도 안 되고 이거밖에 안 되는 수익률을 내가 팔아가지고 뭐하게도 부경화가 생긴 이런 생각이 자꾸 막 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다 보니까 태초에 5, 6월 달에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매수하셨을 때의 매수 자리는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안 좋다고 했었을 거예요. 그죠? 예. 분위기가 더 안 좋았을 때 사가지고 큰 마음 큰 뜻으로 시작을 했지만 수익을 못 챙기니까 그때부터 꼬여가지고는 내가 잘못 투자한 거 아닌가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라는 거죠. 결국은 수익 났을 때 비중이 80%나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비중을 덜어가지고 매도를 하셨어도 괜찮단 말이에요. 예, 근데 놓쳐가지고. 그걸 욕심을 부리다가 이렇게 놓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고 저떻고는 욕심 부리다 놓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지니까 어제 팔 걸 싶다가 보니까는 기업이 제발 좋다고 한 마디만 좀 해줘라는 느낌의 질문으로밖에 안 들려요. 왜냐하면 제가 좋다고 하면은 그래 네가 좋다고 해서 내가 네 믿고 들고 가본다 하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 위안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주식은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수익 났을 때 비중을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이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주가가 내려가는 건 단순 파동입니다. 주가라는 것은 무진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논스톱으로 막 쩍쩍쩍쩍쩍 올라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않아요.
올라가면 반드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이라는 것 때문에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그냥 당연하게 만들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뭐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려간 다음에요. 일단 한번 네네. 내려가고 꺾이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자리인데 그 이유는 일단 실적이 좋아요. 예. 다른 기업들을 보면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요즘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실적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지 롯데칠성처럼 이렇게 실적이 점점 상승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보기가 요즘은 좀 힘들어요. 그죠?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막 적자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결국 이렇게 돈들이 어디로 갈 건가 안전한 종목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제가 아까 이제 시황 설명해 드릴 때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4, 5월까지가 만약에 시장이 좋다라고 한다면 얘들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대형 주거들이요. 그래서 예. 그 흐름을 기다려가지고 다음번에는 매도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네. 이게 이제 13만 4천 원까지 다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내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그냥 뭐 수익 안 내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는 게 좀 맞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고 제 생각엔 거기까지 밀릴 것 같지는 않고 한 13만 5천 원이나 14만 원 사이 언저리쯤에서는 반등이 나가서 다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올라올 때 15만 원 이상에서 이번에 뭐 해야 될까요? 또 욕심 바로 부리실 거예요? 예, 다시 올라가면 다시 이제 또 욕심 부릴 거예요? 아니요. 네,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쯤에서 비중 80% 진짜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중을 조금 줄여내시는 게 좋지 않는가. 그리고 한 20%에서 많게는 40%까지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덜어내서 수익을 챙겨내시고 나머지는 이제 16만 원 넘어갈 때 분할 매도하는 거예요. 17만 원 넘어가면은 18만 원 넘어가면 분할로 계속 팔아내시다 보면은 언젠가 예. 또 지난번처럼 떨어지게 되면은 아 내가 팔았으니까 홀가분하네 내려가니까 결국 내가 다시 사면 되겠구나 하고 다시 접근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지금 매도를 하셨으면은 오히려 속 시원하게 다시 좀 사볼까 하면 될 자리를 안 파니까 다 꼬여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매도는 옳습니다. 언제 하시든지 오르니까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수익이 났다. 그럼 매도해서 챙기실 수가 있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내일 안산 사는데 안산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네, 오시면 제가 또 많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상담을 세트를 했는데 예. 앞에 분하고 비슷해서 그냥 다른 거로 하면 안 될까요? 뭐 LG 제가 에너지 솔루션. 바꿔드릴게요. 뭘로 바꿀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으로요. 알겠습니다. 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2만 천 원에 20%예. 42만 1,000원에 20%요. 네네. 이건 사신 이유 있으세요? 네. 네? 앞으로 좀 갈 것 같아서 샀는데. 갈 것 같아 샀어요? 예, 많이 내리고 해가지고. 지금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을까요? 많이 안 됐습니다. 많이 안 됐어요? 네. 한 1년, 2년 됐나요? 네. 그 하시는 동안에 돈은 좀 많이 버셨어요? 조금 손실 봤습니다. 조금 손실 봤어요? 그럼 네. 지금까지 주식을 하시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갈 것 같아서 사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늘. 다 갈 것 같아서 샀는데 수익이 났어요? 손실이 났어요? 수익 좀 그럼 본 본인의 것도 있고 그 나간 느낌과 것도 있고. 본인의 촉이 좋은 편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네. 나는 갈 것 같아 샀어요라고 했지만 전부 다 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갈 것 같아 샀어요. 손실 났어요. 갈 것 같아 샀어요. 물렸어요. 갈 것 같아 샀어요. 아이고 나 박살 났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방식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갈 것 같아서 산다라는 그 내용은요. 사실 모든 종목이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 것 같다고 생각하면 갈 것 같고요. 내려갈 것 같다 생각하면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 건데 모든 사람들은 그냥 올라갈 것 같다 생각을 기반으로 깔고 주식을 보다 보니까 무조건 사면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만만하게 보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주가는 갈 것 같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내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내려갈 수 있겠구나, 내려가겠구나, 내려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대응들을 할 수 있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올라가야 좋은 건 누구나 좋은 거잖아요. 그죠? 주가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건 누구나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를 이런 자리에서 갈 것 같아 샀어요라는 그런 저는 좀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뭔가 좀 이유가 명확해야 되고 내가 2차전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이 좋은 것 같아 샀어요라든지 2차전지가 지금 내가 뭐 종사자인데 뭐 관계자가 뭐 내 주변에 있는데 앞으로 뭐 이렇대요 저렇대요 막 이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투자 방식은 앞으로는 좀 고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실적이 좋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반등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지금 2차전지 쪽이 반등이 나오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반등이 나갈 기미이긴 한데요. 반등 나갈 듯 말 듯 하면서 한 종목 한 종목씩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에코프로가 대장인 거 알고 계시죠? 네네. 대장주가 이렇게 움직여주는 상황에서 얘가 지금 뭐 저점을 깨지 않고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텨주고 있어서 이 58만 원대에서 59만 원대를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그나마 2차 전지들이 조금 버티는 건데 얘가 만약에 59만 원 무너지거나 60만 원 무너지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지금 테마가 죽지 않았을 뿐인 거지 다시 막 부활해가지고 엄청나게 막 치고 나갈 거야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물 간 테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상장된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얘가 비싼 기업인지 싼 기업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태고요. 그러면 싼 기업이 아니면은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시세 노름에 우리가 발맞춰가지고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스스로 짤 줄 아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근데 이걸 짤 줄 모르는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저는 일단은 조금 위험하시네요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고 두 번째로는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무너지게 되면 좀 손절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할 줄 모르시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들고 있다면 잘 들고 가서 잘 매매해봐라고 할 텐데 할 줄 모르시는 분이 들고 있으면 빨리 나오는 쪽으로 제가 유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41만 원이고요. 41만 원 무너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올라오게 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힘이 어디까지 올라온지를 보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매도하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43만 원에서 45만 원짜리일 것 같습니다. 단기 급등 네. 나오면 바로 팔아버리시길 바라겠고 무너지면 바로 손절하시길 바라겠고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콘텐트리 중앙 네. 57,000원은 10%예요. 이런 게 이제 진짜로 완전 박살 났네요. 그죠? 네. 뭐 사신 이유가 있나요? 그때 엔터 막 좋은 것 같아서 샀다가 제가 음. 너무 모를 때 사서. 네, 맞아요. 너무 모를 때 사가지고 지금 좀 예. 그렇네요. 일단 콘텐트리 중앙이라고 하는 요 기업이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한때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긴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한번 이렇게 또 급등이 나와주기도 했고요. 그때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뭐 하는 기업이길래 올라왔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방송 그런 프로그램, 콘텐츠 이런 쪽을 엮이다 보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밖에 안 돌아다니니까 집에서 뭐 엔터를 많이 보겠지, 콘텐츠 많이 보겠지 하다 보니까 얘가 올라온 거예요. 같이 올라온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올라왔고 지금도 이제 뭐 콘텐츠들이 이제 다시 또 막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콘텐츠 쪽 좋지 않을까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 당시에 매수하실 때부터 이 기업은 좀 망가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재무제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이거 안 받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주가는 비싸지고 있는데 회사는 적자가 나고 있는 게 적자폭도 점점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만 비싼데 적자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실생활로 보게 되면요. 이제 우유를 먹고 싶은데 우유 유통기한이 지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서 완전 썩어가지고 완전히 치즈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걸 더 비싸게 팔아먹고 있는데 사람들 그걸 사 먹고 있는 느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네. 완전히 썩어가지고 곰팡이 펴가지고 지금 이제 음식물 쓰레기 같아지고 있는 그런 걸 갖다가 지금 비싸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아이고 좋은갑다 나 저 우유 사 먹어야지 하고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동인가? 그러니까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게 멀쩡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가격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잘못을 했구나, 잘못된 투자를 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다음번에 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그런 이야기를 그러고 해드리고 있는 있어요. 거고요. 예. 일단 이 잘못된 것을 고쳐내기 위해서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추가 매수거든요. 매수 단가 낮추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기업이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적자가 계속 나고 있고 이제 흑자로 약간 돌아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이어져야 흑자 전환인 거지 흑자 전환이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럼 얘가 흑자 전환되지 않으면은 얘는 주가가 밑에서 계속 10,000원대에서 13,000원대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거나 또는 그거보다 좀 더 밀려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바닥을 잡지 않고 계속 하락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내려갈 수도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요. 올라오지 않을 종목을 추가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면 안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추가 매수할 자금이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얘를 추가 매수하느니 다른 종목 사가지고 수익 내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가지고 얘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얘 손실이 만약에 여기서 내가 한 400만 원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예를 든다면은 그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400만 원 벌어버려가지고 이거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종목은 그냥 아예 깔끔하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건 추가 매수 의견 드릴 수가 없어요. 회사도 별로 좋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았고 좋아질 기미도 아직 안 보이고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테마들 봤을 때 뭐 총선 테마 때 움직이거나 총선 때 같이 움직여가지고 뛰어오를 수는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그것만 너무 이렇게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너무 희박한 가능성에 도박을 걸어가지고 추가 매수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뭐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 중에서 아직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도 되게 많고 뭐 OLED라던가 뭐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 많고요. 보안 관련주라던가 AI 관련주 중에서도 안 올라온 기업들 되게 많고요. 저출산 테마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서도 안 올라간 기업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지금 너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얘를 추가 매수하기엔 돈이 아깝습니다. 시간도 아깝고요. 그래서 이거는 손실난 건 좀 물려 있는 거는 마음이 아프시겠지만은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 가지고 얘를 계속 잘라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자를까요? 뭐라고요? 조금씩 올라올 때 그냥 매도를 할까요? 아니요, 다른 거 수익 보면 수익 본 만큼 이걸 팔아라고요. 그때만큼. 얘가 예, 지금 예. 뭐 어디가 올라갔든 내려갔든 니 알아 사라 하고요. 난 이제 콘텐츠를 중앙 이건 안 볼 거야. 그냥 난 딴 걸로 벌어가지고 100만 원 벌면 100만 원씩 팔고 200만 원 벌면 200만 원씩 파는 거예요. 어디든 가 네. 상관없어요. 그거는. 정말 안 보고 싶어요. 네, 그냥 안 보면 돼요. 그냥 다른 종목을 이제 앞으로 신경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리 중앙을 사실 안 본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다른 종목 상담했겠죠, 오히려.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냥 상담 앞으로 신경 쓰지 요청하고. 말고 네네. 매매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셔가지고 그 수익으로 이 종목을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종목이 뭘까요? 포스코 엔텍이요. 포스코 엠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36,500원에 15%요. 3만. 올라간가 지금. 36,500원에 15%요. 예, 예. 네. 네. 정말 제가 이 어르신인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큰일 나요.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노후 자금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내가 네. 남은 노후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또 쓰다 보면은 내 돈이 없으니까는 점점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이 돈 어떻게 좀 불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셔가지고 이렇게 주식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전문가 생활을 이제 올해로 9년 차예요. 9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호화롭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제가 진짜 거짓말 좀 못하면 한 2만 명 만났거든요. 오프라인 강연을 이렇게 다니면서 한 2만 명을 제가 만나본 것 같은데 그 2만 명의 투자자분들께서 전부 다 괴롭게 살고 계세요. 이렇게 투자하시다가요. 그러면 이렇게 안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요? 그죠? 예. 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남들이 좋다 좋다고 막 소문난 기업이라던가 TV에서 좋다고 막 홍보하고 대대적으로 막 좋다고 막 추천하고 이런 기업들 사면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고점이고 제일 비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거 사셨을 때도 아마 2차 전지니 뭐니 리튬 호수니 뭐니 해가지고 포스코 엠텍이 앞으로 뭐 더 간다, 뭐 8만 원 간다, 7만 원 간다 여러 가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사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매수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이 그냥 물려가지고 고통만 받고 있고 맨날 불안에 떨고 계시고 두려워하고 계시고 새해가 밝아서 새해 복 많이 받고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요?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옳지 않은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어차피 물려서 고생을 한 건 똑같아요. 주식은요. 저점에 샀다고 해갖고 안 물리는 건 아니에요. 저점에 사도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거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것과 내려가는 걸 기다리는 것은 좀 달라요.
얘는 지금 내려갈 차례예요. 그래서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그냥 팔아치워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너무 비싸게 사셨고 다시 갈지 안 갈지는 미지수예요. 요즘에 여기서 신고가를 뚫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기업들도 가끔씩은 있긴 한데 그럴 가능성이 10개 종목이 있다면 한두 개 말고는 나머지는 다 빠져요. 고가를 이렇게 한번 만들고 나면 거의 10개 중에서 8, 9개는 다 빠져요. 그러면 이거는 들고 가가지고 유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결국 이거 지금 최근에 단기 반등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잖아요. 포스코엠텍이 그죠? 예. 요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반등이 네. 조금만 더 길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들긴 한데 안 길어지면 안 길어지는 대로 매도해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저는 때 지금 매도해요? 요거 급등 나온 상태에서 약간 밀려 내려간다면은 28,000원대가 밀리면 그냥 손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저 28,000원 무너질 때 손절이 너무 아프다 하시면 그냥 비중이라도 좀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다음번에 대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8,000원 무너지면 비중 줄이시거나 손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변동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한 번만 탕 튀어주면 35,000원까지 충분히 가거든요. 예. 그래서 35,000원까지 만약에 튀어 올라온다면은 그냥 35,000원대부터는 손실이 크지 않아요. 거기서부터는. 그래서 그냥 예, 바로 예,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예, 예. 그리고 예, 예. 이거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아마 다음번에 또 사고 싶은 종목이 막 지금 TV에서 추천 또 하고 있을 거예요. 막. 그죠? 네. TV에서 막 이거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 좋습니다. 뭐 셀트리온 좋습니다. 뭐 이거 좋습니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또 그거 보지 마세요. 예. 그렇게 매매하시면 또 이렇게 물려가지고 또 고통받습니다. 예. 예, 그런 거 사지 마시고 스스로 종목을 발굴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를 좀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자, 상담을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에 또 있으니까요. 강연에 어디서 어떻게 열리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 준비된 거 확인하셨죠? 저는 오늘 강남으로 갑니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강남으로 갈 거니까요. 강남에서 여러분들 오후 1시에 만나 뵐 거고요. 아래 나오는 주소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못 외우시겠다 생각이 든다면 지금 찍으세요. 사진으로 한 장 찍으셔가지고 저랑 같이 찍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찍어가지고 오후 1시에 오셔서 많은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일은 안산으로 갑니다. 안산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대동서적이라는 건물에 오시면 북스터디가 있습니다. 3층이거든요. 거기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강연 재밌게 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고민들 지금 있으신 거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직도 계속 전화 받고 있고요. 제가 속도를 올려가지고 많은 분들 상담해드리고 지금 전화도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빨리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제가 연결이 만약에 안 됐다고 하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세요. 2부에서 또 상담 진행해 드리니까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를 바로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을 제가 또 해결하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하나 갤러리아. 한화 갤러리아고요. 네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410원에 얼마요? 1410원에 1,410원에 네, 60%요. 60%요. 네네. 일단 1,410원에 60%면 최근에 급등 나올 때 매수하신 거예요? 네, 그랬다가 수익이 나갔고 네. 조금 팔고 네. 냈던 거거든요. 아. 그래갖고
불안하기도 하고 더 올라갈지. 이런 이제 매매를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매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해요. 네네. 최근에 이제 뭐 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막 급등 나오고 이렇게 나왔었는데 어찌됐든 사유가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급등은요 계속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으면 장기 투자하고 있으면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뭐 갖고 그런 기대를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갤러리아가 상장 이후로 지금까지 쭉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려갔다는 말을 이걸 산 사람들은 전부 다 물려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네네. 예. 그러면 그 물려 있는 사람들이 내 본전에 오면 뭐 하고 싶을까요? 팔겠죠. 팔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때 그 본전에 팔고 싶어하는 지금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방해물일까요? 아주 좋은 뭐 윤활제 같이 뭐 이렇게 그렇게 될까요? 장애물이겠죠. 장애물이겠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서 자꾸 올라가려다가 맞고 떨어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거예요. 맞아요. 그냥 올라가려다가 떨어지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네네. 올라갈 때마다 내 본전이네 팔아야지. 올라갈 때마다 내 본전이네 팔아야지. 올라갈 때마다 내 본전이네 팔아야지. 근데 안 팔았던 사람들이 어제 팔 걸 지금이라도 팔아야지 하면서 올라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주가가 어떤 종목이 되었든 간에 이런 식으로 우하향을 오랫동안 했던 종목이 수직 상승해서 올라가는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 요즘 보면 급등주들 막 이상급등주 점상한가 날아가는 그런 기업들도 있긴 있는데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는 말은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매매하는 방식 중에서 올라와서 급등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 잡아보는 방식으로 매매하는 거 좋습니다. 1410원이면은 그래도 이런 차트를 어느 정도 좀 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올라왔을 때 다 팔아버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이 17% 올라왔을 때 단기적으로 사셔가지고 며칠 만에 17% 벌어낸 게 절대로 작은 수익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예. 그때 다 팔았어도 돼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요. 뭐 조금 팔고 난 다음에 지금 갖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슈팅까지 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는 그 미지수를 계속 가야 되고요. 여기서 시청자님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지난번에 수익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이 났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봤기 때문에 본전이 내려오면은 아마 마음이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네, 지금 좀. 네. 네, 지금도 벌써 약간 멘탈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서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단기적으로 갔을 때는 진짜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 내고 나와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세 변동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안타깝지만 본전 내려와서 1,400원 무너지면 손절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손절하기보다는 본전에 팔아야 되는 자리예요. 안타깝지만요. 왜냐하면 이 자리 자체가 여기서 버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지 1,400원이 무너지면 버티지를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다시 밑으로 쭉 빠져내려가고 1,100원까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1,100원까지 밀리거나 급등 나오기 시작했던 이 1,000원, 1,050원, 1,100원 이 정도까지 밀리면 저기서 반등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굳이 1,400원을 들고 있다가 1,100원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는 걸 기다릴 바에야 1,400원에서 다 판 다음에 1,100원에 다시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략들을 조금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단기 투자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다 짜야 되고 경험도 많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도 경험을 쌓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경험을 쌓았냐면 수익 났을 때 안 팔면 골치가 아프구나. 그걸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수익을 줄 때는 우리가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매도를 다 진행시켜 버리는 게 맞고요. 제가 팁을 드린다면은 50, 15 기대하세요. 이런 식으로 단기 투자를 하실 거면은 50, 15 내지 369 기억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3번에 걸쳐서 다 팔아라 이 말이에요. 3%대, 6%대, 9%대 그냥 수익률 정해놓고 다 팔아버리던지 나는 그냥 369 그거는 뭐 369도 아니고 뭐야 그 홀수 난 싫어 369 싫어 그러면 4, 8, 12 좋습니다. 또는 좋아하시는 숫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뭐든 간에 정해놓고 그냥 앞뒤 안 보고 그 숫자가 오면 난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그런 기계적인 매매를 하지 못하면 단타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 지난번에 내가 17% 올라올 때 만약에 50, 15를 내가 매도를 했다면은 다 팔고 지금 마음이 편했을 텐데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경험을 쌓으신 거예요.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후회를 이제 앞으로는 다시 하지 않으면은 훌륭한 투자자가 되는 거고 그 후회가 반복이 되면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가망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 한 끗 차이를 시청자님이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거예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하나갤러리아가 어떤 기업이네, 기업의 가치가 어떤데 이거보다도 시세를 탈 줄 알아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400원 무너지면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요. 다시 한번 슈팅 나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 진행하세요. 1,500원에서 1,600원 사이면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만 드린 것처럼 수익률 정해놓고 매도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종목은 오르비텍이고요. 오르비텍 매수가랑 비중이요? 평단가는 4,262원에 12% 정도 됩니다. 추가 매수를 하셨군요,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일단 추가 매수를 뭐 잘하신 것 같진 않아요. 네. 근데 잘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안 하는 것보다 나았다 정도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괜찮은 매수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르비텍이라고 하는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좋지는 않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리스크가 있다는 걸 스스로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기업들이 갑자기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재무가 안 좋기 때문에 잠깐 반등 나오고 또 빠지고 잠깐 반등 나오면서 또 빠지면서 저점 깨면서 계속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 리스크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을 함부로 많이 실는 거 좋지 않아요. 근데 뭐 시청자님도 아마 적자가 나는 걸 알면서도 들어가신 거 원자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이제 탈원전 폐기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제 유럽에서 또 이제 원자력 기술을 우리가 또 이렇게 수출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또 활로가 열리고 그런 이야기들과 정부에서 이제 원자력 이야기라던가 이런 거 조금만 나오면은 급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걸 기대하신 것 같은데 그 기대는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좋은 건 아닌데 매수가를 잘 낮춘 것 같진 않지만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얘가 튀어 오르게 되면은 그래도 4,000원 이상에서 한 5,000원 사이 한 4,000원 5,600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힘이 있어요. 네. 지난번에도 튀어 오를 때 보면은 요 정도씩 그냥 툭툭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힘은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최근도 그렇고 한 50% 이상의 급등은 항상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슈팅이 나오면 한 4,700~800원에서 5,000원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200원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이제 좀 문제점은 총선이라는 테마 안에서 원자력 이야기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네. 총선이 지금 이제 눈앞에 있는데 지금 국민의 관심사가 원자력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약간 경기고 경기뿐만 아니라 저출산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니까 이거 좀 남일 같지 않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테마들이 훨씬 더 좋은 테마였을 텐데 조금 이거는 잘못된 테마를 잡고 계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이제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원자력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들고 가시면은 이거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신에 장기로 가져가면 갈수록 불리하기 때문에 튀어 올라갈 때 바로 정리해버려야 됩니다. 그게 본전이라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 네. 그래갖고 저는 이거를 한 3월 달 안에는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그 안에 뭔가 좀 이렇게 가격이 안 오르면 그냥 손절이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게 3월 달 안에라고 정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기간을 정하면 안 돼요. 가격을 정해야 돼요. 이거 무너지면 판다라는 가격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3,400원 이렇게 뭐 정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4,000원대 올라갔을 때 저기서 더 안 가면 판다라는 그런 개념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3월 때까지 가져가면 판다 이게 아니라 이야기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3월까지 여기서 버틸 수 있는 거고 5월까지 버티다가 6월에 급등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기간을 정하는 것보다는 가격 라인대를 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무너지면 난 정리하고 나갈 거야. 여기서 올라가는데 더 안 간다. 나 팔고 나갈 거야 하는 약간 냉정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제 생각에 상반기에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조만간 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빠르면 1주, 2주 뭐 안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냥 튀어 오르면 정리한다는 개념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튀어 오르면은 일단 본전에서 추가하면서 하신 만큼 조금 비중을 덜어내시길 바라겠고 나머지로는 4,700원에서 5,000원짜리를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롯데에너지 멀티리얼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63,000원 조금 못 되는데요. 10%. 네. 63,000원에 10%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네. 네.
자, 일단 63,000원에 10% 벌써 한숨이 나오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올라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죠? 예. 일단 이 기업도 매출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그 매출이 한번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영업이익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야 이거 지금 뭐 복구가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시청자님도 이거 지금 뭐 2차 전지 때문에 사신 거죠, 그죠? 네. 근데 얘가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강한 매출을 뽑아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이 아무래도 이제 신사업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그쪽으로 이제 나도 사업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나도 이제 에너지를 하고 있고 화학 뭐 물질이라든가 화학 제품들 만들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가지고 신사업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장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돈이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 2차 전지도 지금 많이 안 팔리게 되고 중국 전기차 소비도 많이 둔화가 되었고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부 다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졌거든요. 나도 2차 전지 한번 해볼란다. 나도 한번 해볼란다. 나도 한번 해볼란다. 이런 식으로 많이 뛰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얘들이 매출이 엄청나게 이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장될 것도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2차 전지가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라든지 뭐 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급등 나올 때 얘는 별로 안 올라갔어요. 그 말은 2차 전지에서 이미 약간 소외당하고 있는 기업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다 보니 얘는 지금 왜 샀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일단 탈출은 거의 뭐 지금은 힘들다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이 기업이 망할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아주 멀리 보고 장기로 가져간다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시간 싸움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시간 싸움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한 장기 투자로 2, 3년에서 4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라는 이 기업이요 느려요. 원래 느린 종목이에요. 팍팍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난 앞에 차트를 보면은 되게 빨리빨리 올라온 것 같고 막 쭉쭉쭉쭉 이렇게 시세를 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 올라오는 데까지도 2년이 걸렸던 거고 뒤에도 올라오는 데까지 보면은 3년 내도록 올라가는 기업이고 올라오기 전까지 2년, 3년 동안 바닥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2, 3년 올라간다 생각하면 되고요. 밑에서 바닥 잡는데도 한 2년, 3년 걸린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 결국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들고 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 계산을 한번 해볼 때는 내려가는데 2년 걸렸네. 바닥 잡는데 또 1년 걸리겠지. 그러면 2025년이 되겠구나. 올라가면 3년 올라간다고 했지. 그럼 2025년부터 해서 6년, 7년, 8년쯤 돼야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추가 매수 조금. 네, 추가 매수 해야죠. 이제 장기로 가져가실 의향이 있는가부터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가져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추가 매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한숨 나올 정도의 투자라고 한다면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인내심도 필요하고 그냥 기대를 저버려야 되거든요. 아예 그냥 기대를 안 해버려야 돼요. 냅둬야 되는데 이미 한숨 나오고 추가 매수하고 하려고 하니까 아우 골치 아픈데 그럼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장기로 가져가시면서 본전 올라오면 그냥 정리하신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본전 올라와요 얘는. 대신에 추가 매수하면 그 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거는 손실이 안 나고는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장기 투자를 원치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전 장기 투자를 권유해 드릴 거고요. 지금 이게 4만 원, 3만 5천 원대에서 자리 잡게 된다면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그건 올 여름이나 올 가을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종목은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때까지는 추가 매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전에 네.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매니저님한테 상담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4만 원 정도 오면은 네. 그때 가서 추가 매수해도 된다고. 맞아요. 4만 원 오면 전화 달라는 게 아니라 4만 원 자리 잡으면이에요. 그러니까 4만 원 왔다. 그냥 왔으니까 전화해야지 이러면 저도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4만 원 와가지고 자리 잡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자리 잡는지는 올 한 6월이나 가을쯤 돼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4만 원 자리 여기 지금 좋은 자리가 맞아요. 그래서 이 자리 버티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는데 버티고 난 다음에 한 6월쯤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힘을 내셔야 되고요. 물린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렇게 상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 지금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해 드리는 것은 여기까지고요. 아쉽지만은 여러분들 상담 끝난 건 아닙니다. 2부에서 또 우리 김도 멘토님께서 여러분들의 상담을 또 이어가 주실 거기 때문에 친절하게 또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2638-3985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는 강남으로 가서 여러분들과 오프라인 강연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 또 상담을 계속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